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 반드시 이런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빈정이 상해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이 오면 한결된 마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약 내가 경영주라서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 반드시 이런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손님 중에 작지 않은 규모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중 몇 분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 저는 적지 않게 마음의 갈등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회계 업무나 제품의 입출고, 기타 중요한 업무나 직책에 사람을 채용할 경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 또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이나 설령 중요한 직책은 아닐지라도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사주를 좀 보고 채용하라고 권유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담에 임하다 보면 저도 마음의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원자 몇 사람의 어떤 음력이나 양력을 표시해서 생년월일을 건네주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저에게 대표님들이 물어오시면, 또 저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상담을 요청을 하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책임이나 결정의 권한은 저한테 있으니 선생님은 그저 편하게 사주에서 나오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말 한마디에 작게는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픔에 어깨가 처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미래가 내 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표님들에게 사주를 설명하기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대표님,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사주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대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려는 직종이나 고용주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각 고용주의 고용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격리나 회계 업무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도 있고요. 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중간 관리자 혹은 관리자의 위치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몇 가지 경우의 예로 들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일반 자영업 사장님들, 그 중에서도 주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영업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매장의 판매직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판매 영업 직종이라든가 어찌되었든 다양한 고객층들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판매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하시는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우선 사주에 인성과 상관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인성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정인과 편인 두 가지를 합쳐서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소통,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인성에 상관이 있으면서 현재 같은 재성 하나쯤 더 들어있으면 훨씬 더 금상첨화이겠지만, 설령 그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인과 상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업직 직원에게는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라 하더라도 정인과 편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인의 경우 어떤 손님이든지 상관없이 잘 상대할 수 있는 면모가 있는가 하면, 편인의 경우는 좀 고객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편이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손님, 예를 들어서 얼굴형이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얼굴형이라든지 어떤 말투나 행동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손님에게는 유달리 좀 친절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이 오면 정인같이 한결된 마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편인의 경우 손님을 맞으면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지만 좀 손님이 좀 까탈스럽게 군다든가 아니면 지나친 가격 할인을 요구해 온다든가 혹은 자신을 대하는 말투나 태도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빈정이 상해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얼굴은 웃고 있고 말투도 그런대로 상냥하게 어떤 고객을 대하지만 기분은 몹시 나쁘고 그에 따라서 그런 기분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거나 말투에서도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인이라는 것은 조금 다정하면서도 말이 약간 수다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 다양한 손님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면, 편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굳이 없어도 될 전화번호까지 가득한데 편인의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잘 저장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삭제해버리거나 방치를 해두었다가 막상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는 여기저기 뒤지면서 막 찾느라고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인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영업이 잘 될 때는 아주 잘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유난히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인과 편인 모두 이 상관과 함께라면 기본적으로는 영업직 판매직이 잘 맞고요. 또 다른 직종으로는 예술가나 디자이너, 또 교육자 이런 직종이 잘 맞기도 합니다. 특히나 정인과 상관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교육계통 같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러는 것에 잘 맞고요. 편인과 상관이 있는 경우는 예술 분야나 아니면 좀 창의적인 디자인 분야 이런 쪽에 잘 맞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대면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업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는 사주에 정인과 상관이 있는 경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편인과 상관 혹은 정인과 식신, 편인과 식신 이런 순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고 이 상관이라는 것은 말을 예쁘게 하거나 자신을 잘 포장해서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판매직이라 하더라도 사장이 없는 그런 매장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거나 또 그런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급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 인성과 상관 외에도 지지의 평관 하나쯤 있는 직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관은 강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임무가 맡겨지면 기어이 목숨을 걸고라도 임무를 다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관이 지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주는 다양하니까 여러 다른 십성과의 관계나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에 평관이 강한 경우에 직업군으로 보면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의사, 검사 혹은 건설이나 건축, 또 스포츠맨 이런 직종들도 잘 맞는 이유가 이 강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또 격리 직원이나 회사의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경우는 이 사주에 재성이 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 재성이 강하면 돈과 관련된 일에 재능이 뛰어나기 쉽습니다. 물론 다른 십성과의 조건도 살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재성이 있는 사람은 재무나 회계에 잘 맞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재성 중에서는 편재보다는 정재가 더 좋습니다. 이 좋다는 얘기는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재라는 것은 아주 안정된 상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관해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형이라서 이 재무나 회계 쪽에는 더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더하자면 천간에 정관 하나쯤 뚜렷이 있는 직원이라면 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능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다룰 수도 있으므로 천간에 이 정관 하나쯤 있을 때 이 정관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지만 않는다면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비교적 정직하고 직장 상사에게 충직한 직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관이 있는 경우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만일 이 채용하려는 그 직원의 사주 천간에 상관이 뚜렷이 있으면 조직 문화에는 그다지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은 성향이 있으니까 애초 채용할 때 충분히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을 쉽게 보아넘기지는 성향이 못 됩니다. 조직이란 것이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원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도 있을 수 있고 또 비합리적이지만 그저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어떤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것을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결코 그냥 보아넘기질 못합니다. 이 지지에 있는 상관은 그냥 자기 혼자 쏙쏙이다가 에이 그냥 그만두고 말지 뭐 어떤 그런 성향이라면 이 천간에 있는 상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고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그것이 정말 통하지 않을 경우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사직서 던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이 천간에 이런 상관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직종에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직업, 예를 들어서 어떤 완성품에서 어떤 결함을 찾아내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컨설팅하는 직업, 컨설턴트, 그리고 상관 특유의 성분인 어떤 것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실내 장식 같은 걸 하는 그런 직종이라든가 이 잘못된 것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이 프로파일러라든가 심리 상담가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직종이 참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중간 관리자나 책임자급에 있는 직원이라면, 그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지지에 평관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평관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천간에 있는 평관과는 다르게 지지에 있는 평관은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하지만 결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경영주라든가 책임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에게 평관이 있는 그런 직원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상사나 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에 따르는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직종이 좋을까요? 식당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방장이나 셰프 같은 경우, 또는 뭐 자동차 정비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보일러 설비라든가 이런 어떤 무엇인가를 고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지지에 식신 하나쯤 있는 직원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신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성분인가 달리 이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성분입니다. 이 식신이 강하면 가끔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분야에서는 완전한 전문가가 될 소질이 다분합니다. 생활의 달인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완전히 통달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식신이 가진 성분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주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역량 이런 것을 간단히라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대략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주팔자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